안녕하세요. 연민아입니다. 오늘은 전세라는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은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서 사이클이 발생합니다. 사이클 주기는 길어요. 하락기간, 상승기간이 있고, 하락기간은 대략 5년에서 6년, 상승기간은 7년에서 8년 정도 됩니다. 앞전에 상승이 길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장이 펼쳐질까요? 부동산은 늘 오를 수만은 없습니다. 하락이 온 다음에는 다시 또 상승장이 올 겁니다. 상승장이 올 시점은 무엇 때문에 올까요? 상승기가 오는 시그널 중 전세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하락기에는 사람들은 집을 사지 않고 임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임차인들이 몰리게 되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집은 필수품이며 우리는 어디든지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매매 또는 임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하락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은 집을 사지 않고 임대, 전세로 살고 싶다는 의미로 전세로 몰리게 됩니다. 1번 하락 기간에는 임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집 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니까 굳이 집을 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2번 상승기에는 지인이나 주변 사람들이 집값이 올랐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한두 명씩 집을 사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대거 집을 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집을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락기에는 인생은 즐기는 것이며 안정적인 삶, 직업으로는 공무원이 최고였습니다. 지금은 아직도 상승의 여파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하락 기간이 오게 되면 집은 사는 것보다 임대로 사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점점점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락기에는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삶이 최고라는 말들을 할 겁니다. 상승장일 때는 투자색들이 서점에 많잖아요. 그리고 하락장일 때는 인생을 돌아보는 소소한 행복 같은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늘 현재 그 상황에 맞는 올바른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분위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락장에서는 집을 사는 것보다 집을 임대로 있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임대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때 집을 가진 사람들도 매도를 하고 싶어 하지만 하락장에는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팔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집주인들은 자선 사업가가 아니잖아요. 돈을 벌기 위한 생각들을 계속하게 되고 집주인들은 기존 전세 만기 때마다 전세금을 올리려고 합니다. 임차인은 3천에서 5천 정도를 올려주어도 이사비 계산하다 보면 전세금 올려주는 게 더 싸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전세금을 올려주게 됩니다. 단, 투자한 아파트가 누구나 살고 싶은 입지에 괜찮은 아파트여야지 계속 임차인들이 살고 싶겠죠? 하락장에서는 집주인은 전세 만기시 때마다 전세금을 올리려고 할 것이고 세입자는 이사를 가거나 전세금을 올려줍니다. 전세금을 올려주다 보면은 어느 시점이 되면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 차이가 좁혀지게 됩니다. 전세는 매매 가격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매매 가격은 전세 가격보다 항상 비싸야 됩니다. 어떤 임차인이 내가 집을 사는 것보다 더 높은 전셋집에 들어가겠어요. 하락장이 길어지면 임차인들이 집을 안 사겠다는 심리로 전세로 몰리게 되면서 전세 수요가 많아지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이런 시간들이 계속 누적되면 기존의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맞붙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전세금이 올라가면서 매매 가격을 끌어올리는 매매 가격의 호가가 올라가는 그 일이 발생합니다.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을 넘어설 수 없다. 하락장일 때는 전세로 수요가 많아지면서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맞붙는 그런 시점이 오고 이때는 매매 거래가 되지 않아도 전세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매매 호가를 올리게 됩니다. 예로 A 아파트가 매매가 3억,
전세가 2억 5천이 있고 이때 전세 매물은 1개고 수요가 2명이라고 해볼게요. 2억 5천에 전세 매물이 1개가 나가게 되면 다음 전세 내놓는 사람은 얼마에 내놓을까요? 2억 5천에 내놓을까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2억 7천이나 3억에 전세를 놓게 됩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매매를 내놓은 사람도 전세의 분위기를 보면서 그래, 전세보다는 높게 매매 가격을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존 3억에 매도 매물을 내놓았던 집주인은 3억 2천으로 매매 호가를 올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매매 거래가 되지 않아도 전세의 선호 현상으로 전세만 거래되지만 매매 호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오늘의 핵심은 긴 하락장이 되면 전세 선호 현상으로 전세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임대인은 만기 시때마다 전세금을 올리려고 합니다. 전세는 매매 가격보다 더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전세와 매매 가격이 가까워진 시점이 오고 이때는 매매 거래가 발생하지 않아도 집값 호가에 의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호가에 의해서 올라간다는 건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이버 부동산 실거래가에는 찍히지 않으니까 여전히 시장은 하락하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현재 전세가율이 많이 올랐다고 집을 사야 한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부동산은 길게 봐야 됩니다. 과거 평균 전세가율이 높은지를 확인해야 돼요. 과거에 가장 높았던 전세가율은 16년에 3월 75.2%였고 24년 8월 기준은 전세가율이 50.3%입니다. 현재 전세가율은 과거 평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시점이 상승해서 하락으로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